약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경찰이 광주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에 제출된 감리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돼 있었다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어제와 오늘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다신 없을 일이라며 공개 사과했는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30일에 열자고 방송사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잠시 후 짚어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올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있는 덕수궁 돌담길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린 눈으로 거리에도 소복히 눈이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서 조심조심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강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이미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눈구름대가 차츰 이동하면서 특보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수도권 등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7cm, 호남과 영남 내륙에는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의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폭설이 쏟아지면서 최고 20cm의 적설을 기록하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도 영상권에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른 지역 최고 기온도 살펴보시면 청주가 3도, 울산과 부산이 7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대한인 내일도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눈으로 인해 교통이 무척 혼잡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정치권 관계자, 민주당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게 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팻말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팻말을 보면 OX 팻말이 있고 또 손바닥 팻말이 있습니다. 이 제가 OX 퀴즈로 물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동시에 이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대방이나 혹은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뭐 이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가차 없이 손바닥을 꽂아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꼭 받아서 반박이나 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OX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녹취가 가장 화두죠. 그런데 이 녹취 공개, 후보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OX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추가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었던 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과 이 어제 나온 이재명 이 후보의 뭐 욕설 녹취록, 이 공방이 우리보다 상대방이 더 리스크가 크다. 하나, 둘, 셋.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보단 상대방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저희 정관예우의 세부 룰이 연장자 우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영희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예, 근데 이것이 뭐 어느 쪽에 유불리가 있다. 뭐 저는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한 면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의 녹취와 어제 또 국민의힘의 뭐 특위에 소속돼 있는 장모 변호사가
뭐 이렇게 폭로했던 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한 녹취는 굉장히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그 녹취는 아주 오래됐고요. 10년도 더 된 일이고 개인 간 그 가족 간의 불화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뭐 이미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계속 회자됐던 것이고 알만한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오늘 들은 얘기만 해도 성남시에 계신 분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김건희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 MBC에서 그 법원의 판단까지 받고 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에 관련된 검증 사안에 포함된 문제라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제 그 경중을 따져보면 이 김건희 씨의 녹취가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용태 최고께서는 네, 저는 일단 질문 자체가 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후보자의 배우자와 네. 후보자를 단순 비교 객체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김건희 씨를 향해서 영부인 자격이 없다, 선언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같은 논리로라면 저는 민주당 정가 4번 후보자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제 그 욕설 영상 그 음성 들어보면요. 생전 그런 상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조카분하고 통화하셨던 녹취록이 곧 언론에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리스크를 비교하려면 후보자의 배우자의 녹취록을 비교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청소하는 분들 비하 의혹, 또 노숙자 분들 비하 의혹, 또 심지어는 강제 입원 협박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께서 김건희 씨 말투 보고 천박하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품격이라도 흉내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김건희 씨 말투가 천박하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말투 어떻게 포장하실 겁니까? 영화 아수라 보셨죠? 아수라에도 그런 무서운 발언은 없습니다. 강제 입원 협박 의혹이라뇨. 이거는 공포 영화 수위입니다. 스릴러나 액션으로도 수위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태 최고께서 뭐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수위가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손바닥을 딱히 뭐 꽂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이거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반박하실 건가요? 그럼요. 지금 뭐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쭉 들어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 공적인 특히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은 현미경 검증으로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안들이 네.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지 안 한지의 비교잣대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이 좀 더 판단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여러 번 검증을 거친 단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그 사적인 가족 간의 불화로 있었던 그 욕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지사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내용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배경은 없고 그냥 뭐 그 행위 자체만 욕을 하고 계시면 뭐 저희도 더 이상 그런 사태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일어난 일이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제가 볼 때 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한 뭐 태도나 말투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이전에 사과문을 발표할 때 김건희 씨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보자 배우자로서 어떤 공적인 행위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왜 이 정도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후보 배우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기자와의 대화였거든요. 근데 사과문을 발표할 때 김건희 씨와 너무 다른 모습인 것을 딱 보고 시청자들이 놀랐다라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을 아마 안민석 의원님이 굉장히 태도나 이런 것이 천박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냥 흘려들으면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분의 지위를 생각하면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걸 조금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사실 아까 김용태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중이 아닌데 왜 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이 공론의 장에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반박을 한다면. 네, 이 모든 논란, 이 모든 논리가 민주당의 논리가 맞다면요. 결국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 맞다면 그런 논리로라면 민주당도 후보자의 욕설 영상이나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요.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와 별도로 다시 현재 대통령 후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김건희 씨 녹취록은 공영방송인 M방송사에서 전체적인 공영방송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에서 아직 다루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공정의 잣대로 반드시 공영방송이라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반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뭐 그건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관련된 부분은 편집하지 말고 전체를 다 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 욕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틀 수도 없는 것도 있고 그 긴 시간을 다 틀 수 없는 뭐 이런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법원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이것은 엄연히 전체적인 사안을 들어보면 그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자기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고 하면 자기는 욕이 아니라 행동을 했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정당했다. 저는 그 말로 이 욕설에 대한 부분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욕설은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 안에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자기들이 더 수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볼 땐 그건 정치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김건희 씨의 의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무속인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서 어제 급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초래한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의 녹취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영적이며 그리고 도사들과 대화를 자주 한다. 네. 이러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왕자 논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명하지 못할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무속 논란이 들어있는 것을 김건희 씨가 스스로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검증의 대상인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이 녹취 이슈를 갖고 이 반박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번 제가 드린 질문은 딱 하나였었어요. 우리보다 상대 리스크가 더 큰지 여부를 여쭤봤었던 건데 지금 막 계속 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녹취 관련 먼저 제가 남영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 형도 다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만약에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극한 상황에서 욕을 하는구나라는 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어머님, 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극한 갈등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해명이 딱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주장을 네. 하시겠지만 이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반성을 수차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검증 단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네거티브 요소로 계속 정쟁의 요소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그 순간만 똑 떼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도 똑같아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은 극한 상황이었고 네. 가족 간의 불화였는데 형이 어머니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형수에게 돌려주던 과정이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게 되면
이해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실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보여지지 않았느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용태 최고께서 뭐 반박할 부분 있으시면 짧게 아니면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뭐 저는 반박합니다. 네, 그러면 김용태 최고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 보면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사실 누군가가 이 기자회견 장소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 잡아준 거는 또 선대위 소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잡아준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랑 같은 뭐 편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뭐 짧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익적 측면에서 여당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한 개인을 야당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인데 이것을 마치 선대위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식의 해석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확대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시는? 거기가 국회 소통관이었을 겁니다. 거기 네.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아마 그 시간을 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국민의힘의 특위 소속 관계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네거티브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한 물타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래전 과정에 그 가족사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의 문제인 것을 이 지금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인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국민들은 비열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건희 씨 녹취에서 저희가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어떤 힘을 과시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수사의 부분도 권력이 들어갔다든가 권력의 힘이 작용한다거나 또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표현들이 이미 그는 돈이면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개인사입니다. 굉장히 구분되는 일이죠. 공적인 일이냐 아니냐. 네, 지금 손바닥을 꽂아주셨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민소통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공익적 측면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대관을 하실 수 있어요. 공익적 측면에서 예, 있다면 예. 그런 야당이나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나 의견을 제가 표현할 너무 수 있는 아쉬운 게 것이죠. 지금 국민소통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씨의 녹취 네.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공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영세 사무총장도 그렇고. 근데 이 녹취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전혀 그 어떤 역할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방영된 것이고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욕설 관련된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관련이 된 것이죠. 네, 지금 뭐 양쪽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용태 최고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김건희 씨 녹취 발언 중에서 미투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저씨로 이 언급이 된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좀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과론적이야 어떻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영부인이 되실 분이 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사과의 입장을 담은,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를 담은 입장 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적 대화였고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억울한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가 될 분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로 인해서 국민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사과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정말 민주당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권력형 성범죄 일어났을 때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지사로 이어지는 성범죄에서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분들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2차 가해를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우리 당은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김건희 씨께서 입장 표명을 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말고 윤석열 후보도 이 구체적으로 미투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반박하신다고. 네. 저는 김건희 씨가 말했던 그 미투관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만 네. 그런 위계에 의한 미투가 발생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점을 김건희 씨가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기자와 굉장히 편한 사이에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보수가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돈을 써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연일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아내의 미투관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부인이 만일에 되신다고 하면 이 외교 사절로 외국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분 김건희 씨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을 할 이유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에 그 지점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셨으니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투 운동은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관계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사적 대화였고 언론에 공개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말한 거에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사적 대화를 공개하면서 이런 이체 가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형 성범죄로 옹호하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당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이 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까지 말했던 그럴 때 민주당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와서 김건희 씨한테만 뭘 하시든지 저는 그 지점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2차 가해에 대한 얘기는 의견이 다들 같았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수정 전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그분도 그러고 신재희 씨도 그러고 2차 가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이 김건희 씨 녹취가 공개가 된 이후에 오히려 이 김건희 씨의 팬클럽이 또 확 급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뭐 애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일 것이고요. 저는 뭐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 녹취가 공개된 것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다시 전달할 수 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네거티브적인 요소에 의해서 본인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이 과정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녹취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 여파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선이 딱 이 오늘 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앞으로 이 녹취 공방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방금 전에 다룬 내용입니다.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공개입니다. 이 공개한 사람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인데요. 이 책은 이 후보와 친형의 갈등을 다룬 책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거를 출판을 금지해달라 간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현재 네. 법정 분쟁 중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직접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실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를 오늘 추가로 공개합니다. 특히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거칠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어제 같은 가식적인 사고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가식적인 후보를 공천하여 꼭 집권을 연장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6분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네. 시점에서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 맞불을 놓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뭐 시중에서 뭐 들어본 사람은 뭐 거의 다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공개된 것 외에 좀 새로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 말로 구스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가 아닌 구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장 변호사 말로는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 안에는 그 내용뿐 아니라 처음 공개된 내용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이 후보가 전화로 형 재선 씨와 형수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면서 이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내용 2가지 정도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형고 이재선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계군 본부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뽑히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선 씨가 유 씨가 혹시 음대를 나와서 뽑았냐라고 이 후보에게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후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숙명여대 음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고 이재선 씨가 지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또 이재선 씨가 이 후보에게 성남시의 중앙 일간지 광고비가 2009년에는 660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는 거의 2억 3천만 원까지 늘었더라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네. 당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이 있는데 이걸 묻기 위해서 시 예산을 좀 과도하게 홍보에 사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 오늘 공개된 6분짜리 통화 내용에는요. 이 후보가 형수에게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에게 먼저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장 변호사는 자신이 국민의힘 이재명 특위 소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장 변호사의 얘기처럼 뭐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큰 틀에서는 계속 이 형 이재선 씨랑의 어떤 다툼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 녹취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끄는 건 뭐 녹취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해당 내용을 이 장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게 삭제가 됐다고요. 네, 정확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한 사진이 수십 장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이 음성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열어서 볼 수 있는 이 온라인 저장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 사진들이 갑자기 장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장 변호사는 본인이 지운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알아보니 이 페이스북에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측에 저희가 직접 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공개 처리된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담당 부서의 연락이 좀 필요하다라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시물 삭제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단속을 위해서 AI가 먼저 필터링을 진행하고 이후에 관련 인력이 내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이용자들의 신고에 따른 검토와 삭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장 변호사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 페이스북이 검토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항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뭐 욕설이 텍스트로 돼 있어서 텍스트가 뭐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음성 파일은 그러니까 음성 링크라고 하죠. 음성 파일로 가는 그 링크.
그거는 그대로 삭제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 이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네. 왜 텍스트 사진만 삭제가 되고 이 링크는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대답을 받지 못했고요. 네. 다만 저도 그 링크를 따라가서 혹시라도 파일을 들을 수 있는지 열리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겠지만은 지금은 이 파일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뜨면서 네. 현재는 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녹취 파일 공개 사실 뭐 언젠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마주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 뭐라고 하나요? 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이 느려지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어머니 언급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니까 무한 검증되는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무한 검증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장영하 변호사 즉각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는 장 변호사의 주장에도 이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변호사를 고발한다고 분명히 소속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순히 공개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도 후보자 비방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써 장 변호사와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굿바이 이재명 관련해서 네. 출판 금지건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또 고발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이 조폭 연루설을 폭로하면서 네. 장 변호사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 녹취록까지 3가지 이슈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아니 이 장 변호사는 우리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라고 우리도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가 선대위 소속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은 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선대 본부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싶냐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의 국회 기자회견 대관도 이 선대본부 대변인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고요. 또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 변호사를 소개한 이도 국민의당 선대본부 대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나서지는 않았지만 전면에는 없었지만 이 당이 또 클릭선거전략본부라고 구체적인 좀 본부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장 변호사 회견을 직간접적으로 좀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지금 보면은 녹취 공개에 지금 녹취 공개로 또 이 대응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맞불 대결이라고 하기엔 참 착잡한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소속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뭐 그 내용이 뭐가 나왔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멤버는 아니지만은 뭐 검증팀이라든지 이런 때 또 같이 한 그 있으니까 서로 뭐 지금 양 당이 서로 장군 멍군식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그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개입 안 했다지만은 여기도 또 직간접으로 개입됐고 기대해라, 큰 거 터진다, 뭐 본방사수해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우리가 직접 관계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또 관계 사무실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그것도 그 선대위에서 또 예약을 해준 거니까 서로 장군 멍군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은 그 이재명 후보 말대로 무한 검증 끝까지 하긴 해야죠. 다만 이제 공약이라든지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라든지 정말 할 거에 대해서 안보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주로 하고 사생활은 뒤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공약이나 우리의 미래나 안보나 이거는 아예 없고 네. 공약은 주로 퍼주기나 하고 검증은 저 사생활은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하는 거 뭐 하긴 해야 되지만은 저게 바람직한 건지 좀 지나치다 좀 너무 말초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윤영월 대표님 지나치고 말초적인 논쟁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선 딱 49일 남았는데 이 녹취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 파일 공개가 된 게 오히려 좀 잘된 일이다라는 이 민주당 내부의 평가도 있어요. 네, 좀 의외의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황교익 씨가 나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욕설만 들으면은 이재명 후보를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무편집 파일 공개를 보면은 오히려 오해가 쉽게 풀린다. 이 배경을 알 수 있으니까는 훨씬 낫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안 들어본 사람은 꼭 들어보라. 오히려 파일을 들어볼 것을 추천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 내부가 아니라 여권 내부라고 이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윤영월 대표님 네. 이번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직접은 안 들어봤는데 들어본 사람이 웬만하면 듣지 말라고. 아. 예, 상당히 듣지 충격을 받는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랬군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황교익 씨 얘기는 그래요. 이 무편집본 전체를 다 들으면 이게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김건희 씨 경우도 오히려 이게 방송에 공개가 되면서 김건희 씨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된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황교익 씨가 주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 관광공사 뭐 사장도 내정됐다가 뭐 반발에 의해서 철회했습니다만은 가까운 사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려는 뜻에서 그런 거지. 만약에 저게 공개가 된다면은 김건희 씨는 그래도 저 욕설은 아니잖아요. 둘 다 김건희 씨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개인적인 게 원하는 거랑 관계없이 이게 노출된 거긴 하지만은 네. 김건희 씨는 그래도 개인적인 대화인데 이거는 막 거의 심한 욕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피해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녹취 파일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죠. 한 10년 된 얘기고 또 이재명 후보 지금 박스권에 지지율이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 지지율에 녹취 파일도 이미 반영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또 어제 사과도 했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는 지도자의 품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주 박빙승부인데 지금 여성 측 유권자들이 굉장히 특히 이 젊은 여성 주권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상당히 큰 파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MBC 공영방송에 나서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권에 대해서는 보도를 MBC가 안 한다. 새로운 게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저는 이걸 막으려고 별거 아니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녹취 파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맞대응 삼가라. 그리고 후보하고 당하고 대응이 다른데 그 일어나해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거 억지로 틀려고 하지 마라. 트는 것보다 오히려 뭐가 있다는 게 아는 게 오히려 선거운동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 당에 다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윤영걸 대표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 파일 공개가 뭐 여파가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여파가 얼만큼 있을지도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박빙의 승부고 네. 이재명 후보가 여성 후보 그 유권자한테 약하니까 거기에 미세한 거라도 영향은 줄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10년 전에 나온 악재는 악재이라 기정사실화된 거긴 하지만은 틀림없는 악재는 악재라 영향은 분명할 건데 오히려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게 왜 그
맞대응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노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좀 배려가 아니라 선거 전략의 하나로 좀 점잖은 선거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끝까지 상대방 가서 흠집 내고 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도 역효과가 볼 수 있고 민주당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이 악재라는 게 뭐 원에서 발생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벌어진 걸 이제 수습을 하는 차원일 텐데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이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양 당 쪽에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민주당의 이핵관이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는 핵관들은 다 야당에 있었는데 네, 윤핵관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핵관도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예, 맞아요.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이제 이핵관 시즌 2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최근 사찰 발언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 이핵관 얘기를 처음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핵관이 본인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하지만 내 사전엔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여러 달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당이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탈당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끝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자주 여쭤봅니다. 네. 네. 이 정 의원이 얘기한 이핵관이 누구일까요? 이핵관과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뜻을 받는 그 선대위의 뭐 측근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 불교는 봉익임선달이라고 절에 국립공원이나 이런 거 갈 때 절이 있으면은 문화재 관람료 뭐 해가지고 그 뭐 요새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3,000원, 4,000원, 5,000원씩 받거든요. 네. 그 봉익임선달이라고 비난하니까 불교계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죠. 네. 그래서 선거가 좀 어려울 정도니까 저 탈당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핵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핵관이 필요하지. 핵심 관계자가 핵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핵관 논쟁 붙으니까 핵관하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 같은데 핵관이 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후보 때 광흥창 팀, 그 양정철이나 뭐 김경수나 뭐 이런 분들 다 광흥창 팀 측근들 아니에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가장 큰 핵심 측근은 내 아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핵관 하는데 저 정청래 의원이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 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지. 뭐 핵관이 저는 좀 과잉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께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핵관 어쨌거나 잘했다라고 오히려 이 고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 요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김건희 녹취록 여파에 2차 방어전에 나선 국민의힘입니다. 이 녹취록 관련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방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미투는 돈을 안 줘서 터지는 것이다. 나는 안희정 전 지사가 좀 불쌍하더라라고 했던 이 발언이 공개된 이후 네. 이 선대본부 여성본부의 고문으로 있었던 이수정 교수가 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해서 좀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며 이런 사과 의사를 밝혔었죠. 그런데 이 교수가 국민의힘 여성본부 고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윤 후보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과한 것을 두고 좀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 교수는 누구라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본인은 양심의 소리 한 자라도 적는 게 더 절박했기 때문에 네. 이 발언에 후회가 없다고 했고요. 다만 이번 사의 표명이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아니라면서 정권 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지은 씨가 2차 가해를 주장을 하면서 네. 김건희 씨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윤 후보는 여전히 이 관련 발언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일부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영입됐다가 이달 초에 사퇴했던 이 신지혜 전 부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적 대화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자주 여쭤봐요. 네. 괜찮죠? 네. 지금 보면은 다 전직이긴 합니다만 이 선대위 안에서 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미투 발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2차 가해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차 가해가 분명하죠. 성범죄 피해자를 배척하거나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안희정 그 지사 그 피해자 김지은 씨인가요? 네. 그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모욕을 한 거잖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거든요. 김건희 씨.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2차 가해나 미투나 이런 게 판단이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이거든요. 그 김지은 씨가 다시 자기가 고통을 느꼈다면은 2차 가해가 분명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 네.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난받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아마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영향을 크게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그 본인이든 본이 아니든 2차 가해는 분명하니까 사과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저는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녹취록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정치권에서 여야 간 오고 가는 이 설전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런 건 어떻게 보나요? 네, 사실 중도층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심이었는데요.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네. 이 무당층 내지 중도층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깔끔하게 또 해명이 됐잖아요. 나와서 뭐 아니라고 부인 기자회견 하는 거 캠프에서 뭐 하고 하는 거보다 그 본인의 그 육성으로다가 난 그러니까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매체에다가 아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게 이번 발언 이 파동이 이번 그렇게 말하자면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무슨 폭탄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의식하고 누가 엄마나 선생님이 볼 줄 알고 쓴 일기 같은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아마도 무당층이나 중도층에는 뭐 별로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 뭐 엄마나 선생님이 다 볼 줄 알고 쓴 일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어떤 전망, 그 중도층에 영향을 안 줄 거다라는 이 전망 동의하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큰 게 나온 게 없으니까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뭔가 큰 거 터진다 했는데 의외로 뭐 많이 나온 게 없으니까 중도층에 큰 영향, 무당층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저는 그 김건희 씨 인터뷰가 네. 오히려 저 안희정 씨한테 좀 우호적인 거, 또 노무현 대통령을 또 높이 평가했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서 그 조국 수사할 때 행동을 하려고 그랬다. 이런 의미에서 또 친문이나 이쪽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 또 우호적인 또 이미지도 좀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김건희 녹취 파일이 직접적으로 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여권 내에서도 사실 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같은 이런 이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공격 포인트를 좀 좁혀서 이 무속 리스크에, 무속인 이 논란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 무속 리스크 대응 뭐 하는 방법이 좀 추가가 된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말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라고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준석 대표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발언 중에 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웬만한 도사들보다 잘 본다. 뭐 관상은 빛깔로 보는 거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대표는 오늘의 운세를 언급하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사실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 나올 만큼 국민의 수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 보는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한다면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이 무속 리스크가 사실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 씨와 윤 후보가 함께 담긴 영상, 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친분이 있는 듯한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조금 더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이 같은 일은 별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는 건데요. 특히 같은 논리라면 허경영 후보 역시 네.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면 뭐 트럼프랑 사진 찍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건 트럼프가 허경영 씨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연히 다정하게 사진 찍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특수한 관계거나 긴밀히 소통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또 정치적으로 좀 지향점이 있는 분들은 와서 친밀감을 드러내면 사진 찍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후보가 그 언급된 분과 긴밀하게 뭘 소통했다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뭐 어깨를 치진다든지 이런 식의 좀 친밀해 보이려고 본인이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허경영 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입니다. 네, 이렇게 건진법사와 연일 선을 긋고 있는데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선거가 되면은 임명장을 정말 수십만 장을 뿌리는데 네. 그 수십만 장 뿌린 이름 중에도 이 건진법사 전모 씨의 이름은 없다라면서 정말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강조를 했고요. 네. 이 장해찬 청년본부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 김건희 씨 방송 이후 여론이 불리해지자 조급함에 무속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뭐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란을 좀 차단하는 측면에서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 이 네트워크 본부를 괜히 해체했겠느냐라고 또 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본부와 관계가 없는데 왜 해체했냐라는 건데요. 강훈식 의원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무속인 사건이 왕자 의혹에서 항심, 천공스님, 예. 건진법사, 사실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 이런 무속 논란은 끊임없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왜 해체했나? 오히려 그 본부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해체한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은 과연 저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면 또 다른 제2의 최순실 사태, 또 다른 국정농단으로 가는 것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 씨 문제가 연일 터지자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을 했고 이번엔 건진법사 존재가 알려지자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다면서 논란이 커지니 오직 당선을 위해서 자르고 보자는 심산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후보 연일 이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관계가 있다. 김건희 씨가 소개한 인물이고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의혹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좀 구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자녀 전모 씨가 예술대학의 사진학과를 졸업했고 한 사진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과거에 주최했던 이런 공연 전시회의 배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지난 2013년도 사진인데 9년 이상 끈끈한 관계가 유지됐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전시 페북 계정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바나 콘텐츠와
친구 관계가 맺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면서 둘 사이 관계를 연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무속 리스크에 좀 총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맞불인 건지 국민의힘에서 이 민주당을 또 똑같이 무속으로 받아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하태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당의 선대위 임명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보면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의 임명장이죠. 그런데 중앙선대위 국민공동체특별위원회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 미속인 관련 커뮤니티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임명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 의원은 특히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무속인들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렇게 한 일을 내로남불식 이런 비방을 하고 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무속 프레임 씌우기에 좀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김건희 씨 녹취에 관련해서 오늘 이 새로운 의혹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친오빠를 캠프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 혹은 이 헤드로 지칭하는 이런 통화 내용이 나온다라는 보도인 건데요. 게다가 김 씨가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캠프 관련해서 뭐 어떤 기자에게 이런 직접적인 코칭을 받고 어떤 SNS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 김 씨의 오빠가 참석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씨의 친오빠가 캠프 조직과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일단 김건희 씨의 오빠가 선거 캠프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해당 보도에서 이 기자와 김건희 씨 오빠와 함께 있었다는 그 모임에 이 김 씨의 오빠가 있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뭐 SNS 관계자를 교육하거나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뭐 이 대부분의 뭐 의혹들이 뭐 통상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또 이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또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 프레스룸이 앞으로 이 계속될 이 진실 공방에서 이 반발 더 깊게 취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사실 우리가 대선 후보 토론회가 27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취재한 기자 없을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이 설전 양자 TV 토론 막판 밀당입니다. 제가 밀당으로 잡아본 이유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일단 설 전에 TV 토론을 하자는 것에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사에 TV 토론 개최 요청을 하였습니다. 27일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양 후보들의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7일 날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바로잡습니다.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저희는 원하는 대로 한다. 자꾸 왜냐면 안 할 이유를 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다자 토론이든 또 양자 토론이든 많이 하는 게 좋다. 네, 민주당이 먼저 27일 저녁에 토론한다라고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이 그건 방송사에서 제안한 거지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라면서 설 전인 31일 황금 시간대 저녁에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제 MBN에 와서 원하는 대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 후보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양쪽이 만나서 좀 협상하는 자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직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 두 사람 양자만 뭐 합의하면 토론회가 열리나 싶은 게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양자 TV 토론 추진을 좀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안 후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들이라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공정 토론이고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기득권 정당들의 치졸한 담합 토론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정의당도 양자 토론을 선거 담합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라면서 이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양당이 만나서 30일 또는 31일에 방송사에 하자고 제안을 해둔 상황인데 이건 방송사 답변을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사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양자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 좀 신경 쓰이는 거죠. 예, 주로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 15% 안팎이 되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토론회를 하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도 공격하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도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주먹 싸움 끝에 의가 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일화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봐서는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좀 지금 지지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는데 이야 안철수 후보랑 그 윤석열 후보 둘이 치고받는 일여 이야 구도 요 토론회는 아주 좀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탑 기사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 이 맞불 성격으로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 파일, 이 욕설 녹취록 공개가 이 오늘의 탑 기사인데요. 사실 파일 내용이야 뭐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녹취 공개로 이 맞대응, 이 현 대선판의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의 탑 기사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이 파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